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지난 15년간 응급실과 병동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경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속에 시금치나 브로콜리가 들어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채소들을 보며 오늘은 건강한 식단을 챙겼다고 뿌듯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년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응급실로 70대 할아버지가 급하게 실려오셨어요.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분의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건강한 편이었어요. 보호자인 할머니께 자세히 물어보니 이분은 평생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며 특히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마다 시금치 주스를 갈아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생당근을 갈아서 꿀과 함께 드시고 밤에 출출하면 양상추 샐러드를 자주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건강한 음식의 함정이구나. 채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있었던 거죠. 마치 좋은 약도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로 저는 이런 사례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채소들 중에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특히 밤늦게 먹거나 다른 약물과 함께 섭취할 때, 혹은 과도하게 섭취할 때 말이죠.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뽀빠이를 떠올리며 힘이 나는 채소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레이트가 우리 몸속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설탕물에 소금을 넣으면 결정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 결정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다 보니 시금치의 옥살레이트와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마치 연탄 아궁이에 바람을 넣으면 불이 더 세게 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0대 중반의 박순자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제와 비타민 D를 꾸준히 드셨고, 동시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시금치 주스를 갈아 드셨어요.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 정기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했는데 혈관 벽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쓴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한 채소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와파린은 비타민 K를 차단해서 혈액이 잘 굳지 않게 만드는 약인데 브로콜리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비타민 K 수치가 올라가면서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던 분이 갑자기 끊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균형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양상추 이야기를 해볼까요? 양상추는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데 문제는 저녁 늦게 드실 때예요. 양상추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서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마치 물려처럼 걸쭉해진 혈액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려다 보니 막힐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새벽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탈수까지 겹치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생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생당근을 밤에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생당근에는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마치 차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처럼 혈관도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여기에 혈소판들이 달라붙으면서 혈전이 만들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50대 초반의 이정민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녁 식사 대신 생당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약 석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런 두통과 함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양념 중 하나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평소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과도하게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칼도 거꾸로 쥐면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마늘도 다른 약물과 함께 먹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뇌출혈이나 위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요. 특히 마늘을 통째로 구워서 드시거나 마늘 우린 물을 건강음료로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도 마늘과 비슷하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녁에 드시면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몸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혈압을 다시 올리려고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점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늘렸다가 갑자기 놓으면 팽팽하게 줄어드는 것처럼 혈관도 반작용으로 더 강하게 수축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증하면서 혈관이 찢어지거나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저녁에 양파를 많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옥수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를 건강한 곡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옥수수는 전분 덩어리라고 봐야 해요. 특히 밤에 삶은 옥수수나 옥수수 수프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옥수수의 당지수는 백미보다도 높아요. 마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혈당이 급상승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거칠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소판이 달라붙기 쉬워져요. 마치 매끄러운 얼음판에는 눈이 쌓이지 않지만 거친 아스팔트에는 눈이 쌓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덟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예요.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이 풍부해서 임산 부분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강력한 이뇨 작용이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서 심각한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요.
마치 물려처럼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가느다란 뇌혈관을 지나가려다 보니 막힐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예요.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고, 이때 넘어지시거나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김영수 씨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저녁 아스파라거스 요리를 드셨는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가족분이 발견하고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액 검사에서 심한 탈수 소견을 보이셨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토마토와 가지과 채소들입니다. 토마토, 가지, 감자 같은 가지과 채소들에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히스타민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반응이 뇌졸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런 두통, 어지러움, 한쪽 팔다리의 저림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진짜 뇌졸중인지 아니면 토마토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서 더욱 위험합니다. 이렇게 9가지 채소들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채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올바른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전통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김치예요.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김치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함량이에요. 김치 한 젓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바닷물 반 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새로 담근 김치일수록 염분 농도가 높아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 내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마치 풍선에 물을 계속 넣으면 터질 것 같이 팽팽해지는 것처럼 혈관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어요. 특히 새벽에 속이 쓰려서 김치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새벽 시간은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대인데, 여기에 김치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보양식품 중 하나죠. 그런데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항응고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인삼을 함께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인삼은 혈압을 올리는 효과도 있어요. 고혈압 환자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인삼을 복용하시면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아서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보약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들이에요.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라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도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나트륨이 숨은 소금이라는 점이에요. 짠맛을 직접 느끼지 못하다 보니 자칫 과다 섭취하기 쉽거든요. 마치 단맛에 가려진 설탕처럼 감칠맛에 가려진 소금이 우리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고추장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후에 반작용으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할 수 있어요. 마치 고무줄을 늘렸다가 놓으면 원래보다 더 짧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는 술입니다. 적당한 음주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술 한 잔도 위험할 수 있어요.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항응고제의 대사를 방해해서 약물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이 일어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마치 작은 성냥불이 화약고에 떨어진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이 모든 위험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해결책은 시간대를 맞춘 식사입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요. 아침에는 혈당을 올려서 활동할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고, 저녁에는 혈당을 낮춰서 휴식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든든하게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도 아침에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해서 나쁜 성분들도 빨리 배출시킬 수 있거든요. 반대로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당근, 옥수수, 토마토 같이 당분이 많은 채소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아침에는 시동을 걸어야 하니까 연료를 많이 넣어주고 저녁에는 차를 세워둘 거니까 연료를 조금만 넣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는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특히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브로콜리, 시금치를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마치 시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약과 음식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물과 소금의 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밤에는 줄이세요.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의 30을 곱한 만큼이에요. 70kg이시라면 21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 물을 저녁 8시 이후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탈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스파라거스, 양상추처럼 이뇨작용이 있는 채소를 저녁에 드셨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침과 점심에는 적당한 짠맛이 괜찮지만 저녁에는 가능한 싱겁게 드세요. 김치, 된장찌개 같은 짠 음식은 점심 이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마치 파도가 밀물 때는 높았다가 썰물 때는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도 하루 중에 변화가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관찰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어보세요. 특히 새로운 음식을 드신 다음 날에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고요. 혈압이 평소보다 20 이상 올라갔다면 전날 드신 음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또한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식후 2시간 뒤 혈당도 재어보세요. 140을 넘어간다면 그 음식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3년간 이런 식습관 교정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60대 후반의 최민호 씨 사례예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시금치 주스와 저녁 당근 주스를 드시고 계셨어요. 혈압이 계속 불안정했고 가끔 어지러움도 느끼셨죠.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고 나서 시금치 주스는 아침 그대로 드시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당근 주스는 점심 식사 후로 옮기도록 권해드렸어요. 또한 저녁에는 오이나 상추 위주의 가벼운 샐러드만 드시도록 했죠. 석 달 후 검진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혈압이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최민호 씨는 20년 만에
이렇게 몸이 가벼운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던진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두 번째는 50대 초반의 박현숙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서 브로콜리 스프, 마늘 우린 물, 인삼차를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문제는 혈액응고 수치가 자꾸 들쑥날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박현숙 씨께 음식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했어요. 매일 드시는 음식과 그 다음날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시라고 했죠. 한 달간 기록을 보니까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브로콜리를 많이 드신 날은 항응고 효과가 떨어지고 마늘을 많이 드신 날은 반대로 출혈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이후 브로콜리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시고 마늘은 요리의 향신료 정도로만 사용하시도록 했어요. 인삼차 대신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시도록 권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박현숙 씨 본인이 이제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70대 초반의 김정순 씨 사례입니다. 이분은 경미한 뇌졸중을 한 번 겪으신 후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온갖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에는 양파 우린 물, 점심에는 토마토 주스, 저녁에는 아스파라거스 요리를 빼놓지 않고 드셨죠. 그런데 밤마다 화장실을 대여섯 번씩 가시고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만성 탈수 상태였고 전해질 불균형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순 씨께 저녁 식사를 완전히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어요. 이뇨작용이 있는 채소들은 모두 오전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수분이 적은 견과류나 약간의 닭가슴살 정도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루 물 섭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물을 최소한으로만 드시도록 했죠.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새벽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30년 만에 아침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가족들도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바로 타이밍을 바꾸신 거였어요. 나쁜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바꾼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더 좋은 시간에 드시도록 바꾸신 거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럼 아무것도 못 먹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이거예요. 음식에는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에 달려 있어요. 마치 약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금치도, 브로콜리도, 당근도 모두 훌륭한 채소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와 복용하고 계신 약물, 그리고 드시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단 음식이나 이뇨 작용이 있는 채소들을 피해 보세요. 아침에는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어서 여러분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시는 거예요.
의사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실수해서 저녁에 당근을 드셨다고, 밤에 김치찌개를 드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다시 올바른 습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넘어진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탁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시고 내일 아침 혈압을 재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삶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자신에게 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